혹시 치매의 진짜 원인이 달라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수십 년간 믿어온 원인이 틀렸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의학계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주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약물이 이를 겨냥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완치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치매는 시니어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과 이름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매일 걷던 길이 낯설어지고 집이 어딘지 몰라 헤맵니다. 그 순간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저도 수많은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봐왔습니다. 눈앞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가족을 보는 고통은 말로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는 40년간 시니어 환자를 진료한 81세 의사 신용철입니다. 의사로서의 경험과 연구로 얻은 결론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과학과 실제 사례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8세 김순자 어르신은 손주 생일을 잊어 크게 당황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메모를 3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그 후 제 권유로 매일 아침 5분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주 3회 공원 걷기와 주 2회 연어 식단을 추가했습니다. 간식은 블루베리로 바꾸고 저녁 TV 시간을 줄였습니다. 한 달 뒤 시장에서 메모 없이 장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81세 장영호 어르신은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우울했습니다. 걷기와 명상, 오메가3 섭취로 한 달 만에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84세 윤미자 어르신은 자주 길을 잃어 외출이 두려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후 버스를 타고 혼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변화들은 모두 약이나 수술 없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환자 수백 명에게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치매의 새로운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치매의 주범은 베타 아밀로이드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된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연구진이 이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수많은 약물이 개발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새로운 약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밀로이드를 줄여도 인지 기능 회복은 미미했습니다. 심지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였어도 기억이 멀쩡했습니다. 반대로 거의 쌓이지 않았는데도 치매가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은 기존 가설이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치매 원인은 단일하지 않고 훨씬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카이스트가 주목한 것은 별세포였습니다. 별세포는 신경세포를 감싸 보호하는 조력자입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극이나 손상으로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세포는 중증 반응성 형태로 변해 독성을 만듭니다. 그 독성 중 하나가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죽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78세 서정희 어르신은 뇌 검사에서 별세포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평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74세 이광호 어르신은 교통사고 후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MRI 검사에서 별세포 과활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 6개월 후 두 분 모두 기억력이 회복됐습니다. 이 사례는 별세포 관리가 치매 예방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별세포 손상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이제 별세포를 악화시키는 5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원인을 알면 예방의 길도 함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뇌 속 염증을 일으켜 별세포를 자극합니다. 활성화된 별세포는 과산화수소를 만들어 신경세포를 해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치매 위험을 35% 높입니다. 70세 최영희 어르신은 아들 걱정으로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중요한 약속을 잊었습니다. 저는 하루 5분 심호흡과 저녁 명상을 권했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아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내쉴 때는 온몸의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일주일 후 숙면을 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환자도 명상 후 두통과 건망증이 완화됐습니다. 또 다른 75세 김영철 어르신은 사업 실패 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명상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2주간 병행했습니다. 한 달 후 약을 줄이고도 숙면을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뇌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손상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도 가벼운 충격이 뇌에 영향을 줍니다. 넘어짐이나 부딪힘이 별세포를 깨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5세 오민수 어르신은 계단에서 넘어지고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늘 가던 식당 이름과 손자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걷기와 목 어깨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머리를 감싸듯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천천히 문지릅니다. 2주 후 다시 식당 이름이 떠오른다며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79세 윤성호 어르신은 주차장에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후 장을 보러 가면 구매 목록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균형 잡기 운동과 식단 조절을 6주간 실천하셨습니다. 2달 후 혼자 장을 보며 필요한 물건을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가벼운 손상도 조기 관리로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뇌손상은 모두 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다음은 남은 3가지 원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는 호흡기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뇌 염증을 일으켜 별세포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후 기억 저하가 20% 나타났습니다. 68세 황미경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 책 제목조차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블루베리와 녹차를 매일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책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72세 김도영 어르신은 독감 이후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면역 회복 식단과 규칙적 운동을 병행한 결과 5주 만에 호전됐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유해 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플라스틱, 화학 물질이 뇌에 축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이 치매 위험을 15% 높입니다. 72세 김동현 어르신은
미세먼지 많은 날 머리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용과 유리용기 전환을 권했습니다. 2달 후 집중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76세 이수자 어르신은 오래된 납배관의 수돗물에 노출됐습니다. 정수기와 필터 교체 후 두통이 줄고 기억이 맑아졌습니다. 5번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흡연, 과음, 수면 부족이 뇌의 산화 손상을 심화시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합니다. 흡연자는 뇌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이 심해집니다. 76세 박정민 어르신은 금연 3개월 후 활력을 회복했습니다. 또 다른 80세 한용수 어르신은 늦게 자고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절주 후 6주 만에 집중력이 향상됐습니다. 작은 생활 변화로 산화 스트레스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원인을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매일 5분 심호흡이나 명상으로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아침 햇볕이 드는 창가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맑은 공기가 뇌로 들어간다고 상상하세요. 내쉴 때는 걱정과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77세 박정숙 어르신은 명상 후 숙면과 기억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일주일 후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 생일을 기억하셨습니다. 다른 74세 오미자 어르신은 저녁마다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3회 30분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뇌혈류를 늘립니다. 걷기는 공원이나 집 주변 안전한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73세 최민호 어르신은 무릎 통증에도 매일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 달 후 집중력이 높아지고 대화도 또렷해졌습니다. 또 다른 79세 김석호 어르신은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 기상이 상쾌해졌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블루베리, 녹차, 강황은 뇌 염증을 줄입니다. 아침에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70세 김영희 어르신은 매일 블루베리와 녹차를 챙기셨습니다. 3주 후 시장에서 메모 없이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75세 장복순 어르신은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셨습니다. 한 달 후 손자의 학교 이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오메가3 섭취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구울 때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78세 이정숙 어르신은 주 2회 연어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2달 후 기억력이 개선되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80세 김경자 어르신은 고등어 조림을 즐겨 드셨습니다. 한 달 후 집중력이 높아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5번째 방법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산화 스트레스를 심화시킵니다. 80세 이영자 어르신은 금연 3개월 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76세 박철민 어르신은 술자리를 줄이며 숙면을 회복했습니다. 이 5가지는 작지만 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5가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방법은 유해 물질 노출 줄이기입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해 화학 물질을 줄입니다. 조리 시 알루미늄 냄비보다 스테인리스나 유리 냄비를 권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71세 김순자 어르신은 유리 용기와 공기청정기로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2달 후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74세 정인호 어르신은 주방 플라스틱 제품을 교체했습니다. 한 달 후 두통 빈도가 줄고 아침 집중력이 향상됐습니다. 7번째 방법은 뇌 활동 유지입니다. 독서, 퍼즐, 바둑 같은 활동은 뇌를 꾸준히 자극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핵심 문장을 찾아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3세 최민호 어르신은 매일 수도쿠 한 판으로 기억력이 향상됐습니다. 손주와 함께 퀴즈를 풀며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또 다른 77세 박정호 어르신은 매일 10분 독서를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말이 빨라지고 대화가 매끄러워졌습니다. 8번째 방법은 사회적 교류입니다. 친구와 대화 모임은 전두엽을 활성화합니다. 이웃과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75세 박영희 어르신은 경로당 모임으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웃음이 늘고 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79세 김성자 어르신은 노래교실에 참여했습니다. 2개월 후 표정이 밝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9번째 방법은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는 뇌혈관 건강의 기초입니다. 정기 검진은 질환을 조기 발견해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78세 이정민 어르신은 검진 후 식습관을 바꿔 기억력이 개선됐습니다. 10번째 방법은 비타민 D와 B군 보충입니다. 아침 햇볕과 계란, 보충제가 뇌 세포를 지킵니다. 79세 김영수 어르신은 비타민 보충 후 활력이 회복됐습니다. 또 다른 81세 윤정희 어르신은 하루 15분 햇볕을 쬐었습니다. 6주 후 피로가 줄고 기억이 또렷해졌습니다. 이 5가지는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방법들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뇌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염증을 30% 감소시킵니다. 명상 시 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보고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명상 후 집중력이 15% 향상됐습니다. 운동은 뇌 혈류를 늘려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은 주 3회 운동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걷기 그룹이 비활동 그룹보다 기억력 점수가 높았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과산화 수소를 중화해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 녹차, 강황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선 블루베리 섭취 후 기억력이 향상됐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강황 속 커큐민이 뇌 염증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자는 치매 위험이 25% 낮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자가 인지 점수를 유지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전두엽과 해마를 활성화시킵니다. 대화를 통한 자극은 뇌 연결망을 강화하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유럽 11개국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치매 발병률을 20% 줄였습니다. 유해 물질을 줄이면 신경 독성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 감소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타민 D와 B군은 신경 전달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5% 높아집니다. 영국 연구에선 B군 복합 비타민이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국내외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생활 속 실천이 뇌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5분간 심호흡을 해보세요. 편안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맑은 공기가 뇌로 들어간다고 상상하세요. 내쉴 때 걱정과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주 3회는 30분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무릎이 불편하면 의자에 앉아 팔을 올리고 내립니다. 집안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과 녹차 한 잔을 준비하세요.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주 2회는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 식단에 포함하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짧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웃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퍼즐 한 판을 풀어보세요. 아침 10분 햇볕을 쬐고 비타민 보충제를 챙기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로 바꾸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거실이나 냉장고에 건강 메모를 붙여 습관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엔 명상, 수요일엔 걷기, 금요일엔 블루베리라고 적습니다. 실천한 날은 표시를 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을 계획하세요.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한 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감정의 안정은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습관은 작게 시작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별세포의 변화를 막으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은 가장 기본입니다. 항산화 식품과 오메가3는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사회적 교류와 뇌 활동은 기억력을 붙잡아주는 버팀목입니다. 유해 물질을 줄이고 비타민을 보충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 모든 방법은 특별한 장비나 많은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뇌 건강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 변화들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5분 심호흡을 하거나 내일 아침 산책을 계획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뇌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뇌 건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